축하드립니다. 김미숙 권사님. 시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것도. 지역사회 봉사 유공자 김미숙 아나운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창장을 가슴에 안았을 뿐입니다. 김미숙 선생님, 구의원 출마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역구 의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뭘 알아요. 며느리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친구 순자가 전화를 걸어온 그날, 미수가 나 따라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났습니다. 남편 출근 준비, 아들 내외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엄마, 국이 짜. 며느리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당신, 내 와이셔츠 어디 뒀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옷장 왼쪽에 있어요. 매번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뭐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야.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녁 시간.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만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각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는 얼굴이 됐을까? 엄마, 오늘 제 방 청소 안 하셨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에휴,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일요일에 나 따라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망설였습니다. 한 번만. 나 혼자 가기 심심해서 그래. 알았어.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또, 요즘 맨날 나가네. 처음 나가는 건데. 교회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낯선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환대받아봤던가.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에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가시는 분 있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도시락 봉사를 갔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 엄마, 늦었네요? 며느리가 째려봤습니다. 설마 또 교회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 말이 박혔습니다. 저녁 식사 중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맨날 나가고, 집 생각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건데, 가족이 우선이지, 밖에서 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음 주에도 봉사를 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 선생님 덕분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라고. 30년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대규모 봉사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가족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갈게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가족들 아침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아침 준비해뒀어요. 데워 드세요. 어디가?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당신 진짜 이상해졌어. 문을 나섰습니다. 대규모 김장 나눔 행사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아이들이 반겨줬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빛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난다.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어머니, 이게 뭐예요? 테이블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데워 먹으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뭐예요? 밥 데워 먹는 기계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은 원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잖아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못 준비했을 뿐인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무슨 봉사예요? 며느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남 도와줄 시간에 집안이나 제대로 챙기세요.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밥 차리고, 그게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하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정해.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과? 엄마가 밖에 나가시면 우리가 불편하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면 가족이 불편하다고.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날 이후 봉사활동을 멈췄습니다. 다행이네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권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선생님 찾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며느리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이 부르트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와, 오늘 음식 잘 차렸네.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며 역시 우리 딸이 잘하네. 제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딸. 며느리 아버지도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만 칭찬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3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순자야, 나 교회 다시 다녀도 될까?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미수가, 너 지금 행복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봐. 나 갈게. 거울을 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내 인생을 살겠어. 수요일 아침,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갑니다. 어디가? 봉사활동이요. 또? 네, 또요. 이번엔 당당했습니다. 저녁은 준비해뒀어요. 데워 드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응, 이제 안 아파. 정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어머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준비는 해뒀어. 데워 먹는 건 내가 할 수 없고,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좀 하면 안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변했네. 응, 변했어. 변해야만 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봉사를 다녔습니다. 가족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에서 봉사자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신 분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가치를 알아봐 줬습니다. 2달 뒤, 시청 수여식 날, 혼자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미숙 선생님. 시장님이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58년 인생 처음 받는 표창이었습니다. 구의원 출마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한 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멍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창장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역사회 봉사 유공자.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 동안 봉사한 거 인정받았어. 그리고 구의원 출마 제의받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조용했습니다.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가족들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녁을 준비합니다. 며느리는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일정을 물어봅니다. 변했을까요? 그저 제가 달라 보여서 대하는 방식을 바꾼 것 뿐일지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니까. 복수였을까?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제 자존감의, 제 인생의 회복.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저처럼 사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사는 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저도 58살에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다만 나도 사랑하게 됐을 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며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니라고. 당신도 빛날 수 있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오늘도 봉사를 갑니다. 의정 활동도 합니다. 집안일도 합니다.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